자, 이번 시간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함수에서 기억할 거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함수 정의, 그 다음에 함수 실행, 그 다음에 4개 변수, 그 다음에 리턴.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자, 함수는 요거는 함수의 특징인데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함수는 정의를 해야만, 정의 또는 이 선언이라거든요. 변수처럼 정의를 해야지 사용 가능하다. 자, 두 번째, 함수는 정의를 했으면 반드시 실행을 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함수의 특징인데,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어떻게 쓰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구구단을 출력하는 함수를 그냥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구구단을 어떻게 쓰죠? 자, 제가 구구단을 이렇게 써볼게요. let 단은 2단을 출력하는 구구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for let i는 1, 그 다음에 i는 9, 그 다음에 i 뿔뿔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콘솔 로그에서 여기다가 단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i 플러스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단 곱하기 i 써주면 여러분들이 아는 구구단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행해보면 나오죠?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함수로 조금 묶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 구구단을 연속해서 10번 써달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10번 이렇게 쓸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죠? 10번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코드의 길이도 길어지고 이렇게 쓸 바에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묶을 수가 있어요. 그때 쓰는 게 바로 뭐냐면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함수를 어떻게 쓰냐? 자, 펑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띄어쓰기 한 다음에 함수명, 저는 프린트 단이라고 쓰겠습니다. 함수명 소가로 중가로 이렇게 써요. 자, 펑션 함수명, 자, 펑션 함수명 소가로 중가로 이렇게 쓴다. 자, 그러면 요 코드를 제가 여기 안쪽에다 이렇게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함수를 뭐 한 거다? 정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단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고, 내가 함수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실행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프린트 단 해가지고 함수를 실행할 수 있다. 그럼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프린트 단을 한 번 더 출력해 달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 더 주게 되면 함수가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당연히 3번 쓰면 3번 출력되겠죠. 근데 자, 누군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5번 출력해 달라면 이걸 또 5번 쓰기에는 코드의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그때 쓰는 게 뭐예요? 바로 반복문 쓰면 되겠죠. 반복문 써가지고 여기다가 i는 5, 누가 5번 실행해달래요. 그러면 내가 5번을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인데 이거를 어떻게 여기다 넣게 되면, 지금 뭐야? 지금 뭐지? 무한루프에 갇혔나? 응? 이게 다 계속 출력되네. 컨트롤 알트 C 7 눌러서, 네, 뭔가 지금 멈췄네요. 무한루프에 순간적으로 갇혔나봐요. 다시 갈게요. 지금 요거 때문에 그렇구나.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다시.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콘솔 순간적으로 무한루프에 갇혔어요. 코드를 잘못 쓰는 바람에. 다시 쓰겠습니다. 펑션 어떻게 한다고요? 함수는 프린트 단 소가로 중가로, 그 다음에 인트가 아니죠. let 단, 그 다음에 for let i는 1, i는 9까지, 그 다음에 콘솔 로그에서 단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i 플러스 는 플러스 단 곱하기 i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쓰게 되면 2단이 출력이 되고, 아까 하려 했던 게 뭐였어요? for
let i는 1, i는 5, 그 다음에 i 뿔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프린트 단위 몇 번 출력되는 거예요? 총 5번 출력되겠죠. 그죠? 보이죠?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니까 누군가 5번 출력해달라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넘겨주면 된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프린트 단위라는 함수를 정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함수를 실행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다가 써놨죠. 함수명 소가로 중가로 이렇게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다? 함수 정의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프린트 단위라는 녀석을 딱 실행하는 순간 이 녀석이 이 함수에 올라가서 요 정의된 함수, 그러니까 정의된 함수를 한번 쭉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함수 실행이다. 그래서 요게 바로 함수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누군가 함수를 이렇게 그러니까 출력해달라 하면 제가 이렇게 요청해서 출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10번 출력하든 100번 출력하든 1000번 출력하든 뭐밖에 출력 못해요 지금? 뭐밖에 출력 못하죠? 여러분들이 100번 하든 지금 2단밖에 출력 못하잖아요. 그죠? 자 2단밖에 출력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이 함수가 좀 더 유연하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아직 안 배웠지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3을 넘겼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3단 출력해달라고 하는 것 같고, 5 넘기면 5단 출력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 200 넘기면 200단 출력해달라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참고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 이렇게 했을 때 오류나진 않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3단 출력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몇 단 출력된다? 몇 단밖에 출력이 안 돼요? 2단밖에 출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왜 그렇죠? 지금 여기 안에서 단의 값을 결정하는 녀석이 누구예요? 얘잖아요. 얘. 지금 단이라는 값이 2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걸 100번 출력하던 1000번 출력하던 2단밖에 출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2라는 값이, 즉 단이라는 변수의 값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미정이어야 돼요? 값이 미정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요 값을 어떻게 하냐면 단이라는 변수를 뽑아다가 요 안쪽 초가로 안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쏜 방금 이렇게 쓴 요 녀석을 뭐라고 한다? 4개 변수를 합니다. 무슨 변수? 4개 변수. 자 지금 보면 내가 넘긴 거에 따라 3단 출력되고 5단 출력되고 200단 출력되는 거 보이죠? 왜 그러냐면 이 단이라는 변수는 4개 변수라 해서 함수 안쪽과 함수 내부와 함수 바깥쪽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적 역할을 해준다 해가지고 4개 변수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단이라는 값은 그러면 언제 결정되냐면 함수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값을 넘겼을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준 값을 뭐라고 하냐면 인자값이라 합니다. 뭐라고요? 인자값. 영어로는 아규먼트라고 해요. 아규먼트라 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조금 유연하게 함수가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 준 거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매개 변수. 그래서 매개자적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하고, 근데 매개 변수의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let a는 뭐 이렇게 썼어요. 자 얘는 뭐라고 할까요? 이런 변수는 얘는 일반 지역 변수를 합니다. 그러면 지역 변수긴 한데 왜 일반 지역 변수를 하냐면 요 지역 변수 요런 걸 함수 스코프라 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있는 걸 함수 스코프라 하는데 요 안에 선언된 변수, 즉 함수 내부, 함수 지역 안에 선언된 변수이기 때문에 지역 변수라 해요. 근데 얘를 일반 지역 변수라 하는데 왜냐면 일반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값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매개 변수는 뭘까요? 얘도 지역 변수일까요?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예요. 그런데 얘는 함수 외부가 아니라 함수 내부가 아니라 함수 외부에서 값이 정해진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와 일반 지역 변수 간의 차이는 뭐냐면 일반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 내부에서 값이 정해지는 반면에 매개 변수는 함수 외부에서 값이 정해진다. 언제? 여러분들이 인자값을 뭘 넘기냐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썼는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잖아요. 그죠? 함수도 정의하고 매개 변수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함수를 좀 더 유연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연하게 만들긴 했는데 얘는 여전히 몇 단 출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넘긴 거에 따라서 그 단을 해당 단을 출력을 해주고 있지만 몇 가지 곱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9까지 곱하고 있죠. 그죠? 근데 나는 9까지 곱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얘는 뭐 3까지 곱하던가 어느 날은 4까지 곱하던가 어느 날은 뭐 17까지 곱하던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왜요? 9라는 값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쓸게요. 리미트라 쓰고 9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9 대신에 리미트라 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쓴다 해가지고 9까지 곱해지는 게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여전히 똑같단 말이에요.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이 곱해지는 값 또한 결정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값 또한 정해져야 된다, 정해지면 안 된다? 미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 리미트라는 걸 어디로 들어온다? 단 옆에 이런 식으로 위치하면 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매개 변수를 몇 개 썼어요? 몇 개 썼죠? 2개 썼으니까 넘겨주는 인자값도 몇 개여야 될까요? 2개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어쨌든 첫 번째 매개 변수, 두 번째 매개 변수를 하는데 매개 변수를 여러분들이 늘리면 늘릴수록 그 함수는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좀 더 유연하게 변하는 함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첫 번째 인자값, 두 번째 인자값이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인자값을 넘기면 여기에 첫 번째 매개 변수에 꼽히고 두 번째 매개 변수를 넘기면 두 번째 인자값을 넘기면 두 번째 매개 변수에 꽂힌다.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순서대로 박히는 거지 3이 두 번째 매개 변수에 들어가고 이 두 번째 인자값이 첫 번째 매개 변수에 들어가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 그리고 규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2개를 썼으면 인자값 몇 개 쓴다? 2개 써줘야 되고 매개 변수가 1개다? 그러면 인자값 몇 개? 당연히 1개여야 돼요. 그럼 매개 변수를 안 넘겼어요? 없어요? 그러면 인자값 넘겨야 돼요? 넘기면 안 돼요? 당연히 넘기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바로 함수에 대한 개념이고 함수에 대한 개념과 동시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 설명드린 거예요? 매개 변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함수와 매개 변수. 자, 왜 매개 변수를 매개 변수를 한다? 함수 외부와 함수 내부와 함수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제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하는 거고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다 뭐다? 지역 변수죠. 왜요?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 내부에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 지역 변수랑 이런 식으로 적은 일반 지역 변수랑 다른 점은 뭐다? 함수 외부에서 값이 정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자값을 어떤 것을 넘기냐에 따라서 이 함수는 굳어져 있는 함수가 아니라 굉장히 유연한 함수가 된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게 뭐예요?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매개 변수에 대해서 조금 속성으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